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의문론 세 번째 시간으로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론에서 가장 기본이 이제 의문의 개념이랑 의문 체계표를 외우는 거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의문의 변동이겠죠. 물론 내용도 가장 많고요. 많이 이제 그 의문 부분에서는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의문의 변동입니다. 자,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의문의 변동, 의문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이 의문의 변동의 네 가지 방향,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자, 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나머지는 물론 이제 세세하게는 다 외워야겠지만 우리가 흔히 내신을 공부할 때 쓴다던가 아니면 뭐 그럴 때는 외워야 되겠지만 우리 수능형 문제를 풀 때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적용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 개념, 즉 우리 의문 체계표와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 이 방향 네 가지. 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있다면 크게 수능형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의문의 변동 네 가지, 교체, 탈락, 축약, 첨가가 있는데 일단 말 뜻에 그대로 그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의문의 변동의 어떤 방향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 뜻을 보고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교체라는 거는 의문 A와 의문 B가 만났을 때 둘 중에 한 개가 다르게 C처럼 이런 식으로 다르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교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의문이 만나서 둘 중에 한 개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체는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있을까요? 자, 이 교체가 일어나기 전에도 하나, 즉 두 개였고요. 자, 교체가 일어난 후에도 하나, 두 개가 있죠. 즉 교체라는 것은 의문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개수의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1대1로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교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국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선생님도 뭐 이제 밥을 먹을 때 항상 국물을 좋아해서 잘 챙겨 먹는데, 자, 우리 어차피 의문이라는 거는 발음의 문제니까 이 국물을 발음하면 이렇게 국물, 자,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발음이 나죠. 자, 그 말은 자, 뭐와 뭐가 만나서 기역과 미음이 만나서 뭐가 뭐로 기역이 이응으로 그리고 미음은 그대로 이렇게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게 이렇게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면서 의문 개수에는 변화가 없는 이런 거를 우리는 교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간단하죠. 자,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흔히 말하는 조금 이따가 배울 건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꽃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꽃 이렇게 되죠. 그러면 치읓이라는 자음이 디귿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없죠. 물론 이제 이 앞에서 두 개의 의문이 만나서 다른 의문으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뭐 꽃과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좀 다르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면서 의문의 개수가 총 개수가 변화가 없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교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음절 말의 어떤 제약으로서의 어떤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는데 우리 이런 것도 있죠. 자, 닭. 자, 이런 경우 발음이 닭으로 나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얘는 역시 똑같이 어떤 음절 말의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 꽃과 유사하게 이제 닭이, 그러니까 리을 기역이 기역으로 발음 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흔히 이걸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음군 단순화는 이게 과연 교체가 될까? 보세요. 자, 그 전에 원래 이제 어형에는 의문의 개수가 디귿, 아, 리을, 기역 4개가 있죠. 그죠? 자, 물론
얘가 네 개인 거를 구분 못하는 사람은 이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닭 뒤에 만약에 이가 붙으면 발음이 달기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반면에 우리 쌍기역이 왔을 때, 된소리 쌍기역이 왔을 때 뭐 닭가 하면 얘는 발음이 다가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닭가 이렇게 나죠. 그 말은 이렇게 쌍기역으로 나는 거는 얘는 음운이 한 개짜리입니다. 이거 된소리 한 개짜리예요. 반면에 겹받침이 붙은 거는 음운이 두 개짜리라는 거죠. 맞죠? 자, 요거를 생각해 보면, 자, 우리 닭은 음운의 개수가 4개입니다. 반면에 발음이 일어났을 때는 3개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교체가 될 수 없는 거죠. 얘는 교체 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절의 개수를 세워 나가면 쉽게 교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교체였고요. 자, 두 번째는 탈락입니다. 탈락 말 그대로 하나의 음운이 탈락하는 겁니다. 즉 A 음운과 B 음운이 만나서 다른 음운 한 개가 탈락돼 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닭. 이게 교체는 안 되지만 얘는 음운 4개가 음운 3개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 되는 거죠. 물론 얘 말고도 우리 닿다, 어디에 손이 닿다 할 때 이 닿다에 자, 음연이라는 어미를 넣어 봅시다. 닿다의 어간 다에다가 닷에다가 자, 그러면 얘가 발음이 다면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음절이 여러 가지 나올 때는 바뀐 부분만 찾으면 됩니다. 자, 바뀐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죠. 맞죠? 다른 부분은 없죠. 자, 여기서 닷이 이제 발음나면서 히읗이 사라지고 닿으면 이렇게 바뀌었죠. 즉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이제 위에 거랑 이렇게 좀 형식을 맞추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얘는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그죠? 탈락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축약입니다. 자, 축약은 A라는 음운과 B라는 음운이 만나서 다른 음운으로 바뀝니다. 다른 음운 C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약도 개수가 하나 줄죠. 자, 그런데 똑같이 그러면 탈락과 축약이 똑같이 음운의 개수가 하나씩 주는데 그러면 둘의 차이점은 뭐냐? 탈락은 A 음운과 B 음운이 만나서 둘 중에 한 개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히읗과 우리 다음면 보면 히읗과 모음 으가 만나서 어떻게 히읗이 탈락하고 없어지고 으만 남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둘 중에 한 개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축약은 둘 중에 한 개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만나서 다른 거 한 개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할까요? 먹히다 한번 볼까요? 자, 얘를 발음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먹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랬을 때 바뀐 부분만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 음운이 바뀐 부분, 요 부분을 보면 되죠. 자, 요 부분 맞죠?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이렇게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어떻게 기읍이 되죠. 즉 음운의 개수는 한 개가 줄었는데 기역과 히읗 중에 둘 중에 한 개만 남은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바뀌었죠. 이거를 우리는 축약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축약이라는 거는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데 단 두 음운 중에 한 개만 남는 거는 탈락. 두 음운 말고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 축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걸 한번 볼까요? 자, 피어서. 자, 한번 봅시다. 자, 피어서를 우리 준말로 만들면 이렇게 되죠. 펴서. 맞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피어서가 펴서로 발음이 난다면 자, 이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역시 변한 부분. 자, 요거를 보면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자, 피어는 자, 음운을 세워 보면 피읍과 단모음 이, 단모음 어.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반면에 펴서의 펴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죠?
피읍과 이렇게 반모음 이와 단모음 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의문의 개수가 지금 몇 개가 됩니까? 자, 피어서에서 의문의 개수는 피어의 의문의 개수는 3개. 자, 펴의 의문의 개수는 자, 반모음도 우리는 의문이죠. 자, 그러니까 3개. 자, 그럼 이거는 축약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축약이 아니고 교체라는 겁니다. 의문의 개수가 똑같은 건 우리는 교체. 의문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거는 교체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특별히 이런 것들을 반모음화라고 얘기하죠. 맞죠? 반모음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화자를 붙여주는 거는 동화 현상이죠. 동화 또는 동화할 때 그 화자 또는 반모음으로 바뀌었다 할 때 반모음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뀐 교체를 우리는 반모음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축약의 예가 아니니까 항상 조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축약의 예는 어떤 게 될 수 있냐? 즉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또 다른 단모음이 되는 경우는 축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고이다 과 괴다로 발음난다면 괴다로 이렇게 줄여 발음을 하면 자, 고이다와 괴다에서 역시 바뀐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바뀐 부분은 고이랑 괴가 되죠. 자, 그럴 때 고이는 의문이 기역과 단모음 O, 단모음 E 이렇게 되죠. 자, 반면에 괴다는 단모음 자음 기역에 단모음 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고이는 의문의 개수가 3개. 그렇죠? 그 다음에 괴다는 의문의 개수가 2개. 자, 그러면서 기역은 똑같으니까 자, O랑 E가 다른 의문의 개수가 주는데 다른 의문 외로 바뀌게 되죠. 자, 이거는 정확하게 축약의 개념에 맞아떨어지죠. 자, 이런 경우 우리는 의문의 축약이다. 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물론 나중에 모음 축약할 때 좀 더 자세히 할 건데 자,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얘가 축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반모음화가 어떤 개념인지 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첨가인데요. 자, 첨가는 자, A와 B라는 의문 2개가 만나서 가운데 자, 이렇게 C라는 다른 의문이 들어오는 거죠. 즉 의문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늘어나는 거죠. 자, 의문의 개수가 하나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첨가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물론 우리나라 말에 첨가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뭐 니은 첨가 아니면 반모음 첨가 뭐 이 정도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니은 첨가 한번 볼까요? 이건 뭐예요? 색연필. 자, 얘를 발음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색연필 되죠. 색연필. 자,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그러면 역시 의문의 변동은 바뀐 부분만 보면 됩니다. 색연과 생연 이 2개가 바뀌었죠. 자, 그럴 때 기역과 연필의 여가 만나서 어떻게 이응과 그 다음에 니은이 들어가고 여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 이 기역이 이응으로 바뀐 거는 요거는 교체입니다. 맞죠? 의문의 개수가 변함이 없죠. 똑같이 1대1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체인데 자, 이 기역과 여 사이에 즉 이응과 여 사이에 니은이 한 개 더 붙어서 여기에는 의문의 개수가 2개인데 여기에는 의문의 개수 3개, 한 개가 늘어나 버렸죠.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첨가라고 하는 거죠. 자, 됐죠?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첨가를 하는데 우리 첨가의 대표적인 거는 첨가는 대표적으로 니은 첨가, 그 다음에 반모음 첨가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거 반모음 첨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첨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 4가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자, 이 4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딱 기억하고 있다면 사실 의문의 변동은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막 한 개 한 개 세세하게 다 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결국은 좀 큰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둔다면 한 개 한 개 안 외우더라도 충분히 수능형 문제는 풀 수 있다라는 거 맞죠? 물론 이제 내신 시험에서 서답형 문제 이런 거 풀 때는
그 조건 같은 걸 만약에 다 써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낸다면 선생님들에 따라서 그렇다면 사실 하나하나 좀 조건을 외워줄 필요는 있지만 그 외를 제외하고는 그냥 우리가 수능을, 특히 수능을 공부한다는 입장에서는 기본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네, 뒤에 나오는 자세한 어떤 의문 변동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다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자, 이게 의문의 변동 네 갈래였고요. 자, 그 다음이 그러면 이제는 그 의문의 변동 네 가지를 세세하게 살펴볼 건데, 자, 이번 시간에는 교체 부분에서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우리 교체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바로 밑에 배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화가 있고요. 동화, 우리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된소리 대기. 자, 이렇게 교체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번 시간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여기까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체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의문의 개수가 준다 안 준다? 즉 의문의 개수의 변화는 없다. 자, 기본 개념이죠. 자, 그러면서 자,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거는 얘는 우리 어떤 음절, 우리나라 말에 있는 음절 말의 제약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즉 음절 말에서는 이렇게 7가지 자음만 발음이 날 수 있다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절 말에서는 하나의 자음만 발음 날 수 있다라는 제약도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그것과 관련된 거는 나중에 자음군 단순화 때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자,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그 수많은 자음들 중에 14개의 자음들 중에 음절 말에서는 이렇게 7가지 자음이 발음난다. 죄송합니다. 17개의 자음이죠. 자, 그랬을 때 이 7개의 자음은 외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이제 남자들은 뭐 그녀, 다리만, 보여 이렇게 외우기도 했고요. 아니면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가느다란, 물방울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했고요. 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자기한테 맞는 대로 외우면 됩니다. 그냥 편의상 선생님은 그냥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7가지, 즉 요거를 다른 말로 종성이 올 수 있는 게 7가지니까 7종성 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네요. 자, 이 7가지만 올 수 있는데, 자, 이렇게 7가지 자음이 제 끝소리에 나타나는 환경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즉 말인 경우, 예를 들면 말인 경우란 말은 요렇게 꽃, 말의 자음이 있는 경우, 맞죠? 즉 음절의 끝소리가 제일 말에 단어의 제일 끝에 왔을 경우, 다른 단어가 더 이상 안 붙을 경우, 자, 이때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꽃, 자, 이렇게 발음이 나죠. 자, 그 다음에 또는 자음 앞이라고 있는데, 자, 요건 뭐냐면 꽃 뒤에 과가 오면, 자, 이렇게 뭐죠? 이 꽃 뒤에 과의 기역이라는 자음이 있죠. 자, 그 자음 앞에 오면 얘가 꽃과 해서, 자, 뒤에 된소리 대기 된 건 보지 말고요. 자,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치읓이 기역, 디귿으로 바뀌는 게 보이죠. 자, 요런 환경이 있다. 자, 요거는 뭐 전혀 어려운 게 없죠. 어렵지도 않고 주의할 필요도 없는데, 자,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자, 2번입니다. 자, 요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음절의 끝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 자, 이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음절 끝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 안 된다라는 거죠. 맞죠? 자, 우리 이거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맞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러니까 먼저 음절 끝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 자,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꽃 뒤에 우리 꽃으로 나갔으니까 계속 꽃으로 갑시다. 실질 형태소인 집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죠? 꽃, 집 이렇게 되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게 보이죠.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렇게. 자, 반면에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역시 꽃으로 갔으니까 계속. 자, 우리 대표적인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 중에 조사, 은을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꽃은 이렇게 되죠.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안 되고 여름 현상이 일어나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 이런 것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는, 그죠? 그 경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는 내용 거의 다 했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한 개 내주겠습니다. 자, 퀴즈를 내주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 우리 흔히 좋은 단어 중에 멋있다, 그다음에 맛있다, 자, 이런 단어들이 있죠. 자, 있죠. 자, 이 경우에 일단 한번 보세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멋 뒤에 it이 왔습니다. 자, 멋 이제 받침이 음절 끝에 시옷이 왔기 때문에 음절이 일단 얘는 음절 말에서는 발음이 안 납니다. 자, 근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왔는데, 자, 있다의 it은 어간이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맛 뒤에 it은 어간이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입니다. 자, 그러면 자, 멋있다는 멋있다는 자,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연음돼서 멋있다. 자, 이렇게 발음 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 안 되고 멋있다. 자, 요렇게 연음해서 발음하는 게 맞을지. 똑같죠? 얘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 실질 형태에서 모았으니까 시켜서 발음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연음을 시켜서 맛있다. 자,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을지. 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발음이 올바른 발음인지 공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강의 때 얘에 대한 정답을 말해줄 테니까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도 되고요. 다양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둘 중에 어떤 발음이 올바른 발음인지 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중요하지만 음운의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자, 이 네 가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거. 자, 그리고 개념을 이해함과 동시에 음절의 개수의 변화 여부까지, 자, 어떤 여부 또는 방향까지 이거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이번 시간의 가장 핵심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